봄비가 내리는 저녁이었습니다. 강남구 청담동의 한중형 아파트 단지. 32평형 거실의 조명은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빛났습니다. 지연은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손에 든 장바구니가 무거웠습니다. 오늘도 회사에서 야근을 하고 퇴근길에 마트에 들렀습니다. 아이 우유, 남편 술안주, 내일 아침 반찬거리. 엘리베이터 안에서 그녀는 자신의 얼굴을 거울에 비춰봤습니다. 34살.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었습니다. 거실에는 민호가 소파에 누워 있었습니다. 37세의 남자. 키 178cm, 살짝 나온 배. 회색 트레이닝복 차림이었습니다. 손에는 휴대폰. 화면에서 나오는 푸른 빛이 그의 얼굴을 비췄습니다. 다녀왔어요. 지연의 목소리는 작았습니다. 민호는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응. 한 글자였습니다. 지연은 부엌으로 걸어갔습니다. 장바구니를 싱크대에 내려놓았습니다. 창밖으로 빗소리가 들렸습니다. 같은 아파트 단지의 불빛들이 빗줄기 너머로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냉장고 문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반찬통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지난주에 만든 것들이었습니다. 거의 그대로였습니다. 민호는 집에서 밥을 먹지 않았습니다. 회식이거나 혼자 외식이었습니다. 지연 자신도 요즘은 제대로 된 식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아이 방 쪽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4살짜리 아들 준우가 잠꼬대를 하는 소리였습니다. 지연은 방문을 살짝 열어봤습니다. 작은 침대에서 아이가 옆으로 누워 자고 있었습니다. 공룡 이불을 덮고 평화로운 얼굴이었습니다. 지연은 문을 닫았습니다. 다시 거실로 나왔습니다. 민호는 여전히 같은 자세였습니다. TV는 꺼져 있었습니다. 5년 전 결혼식 날 찍은 사진이 거실 벽에 걸려 있었습니다. 웨딩드레스를 입은 지연과 턱시도 차림의 민호. 둘 다 웃고 있었습니다. 오늘 준우 어린이집에서 연락 왔어요. 다음 주 학부모 상담이래요. 지연이 말했습니다. 민호의 시선은 여전히 휴대폰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당신이 가면 되지. 그가 대답했습니다. 지연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할 말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녀는 침실로 들어갔습니다. 침대에 앉았습니다. 창밖의 비는 더 세차게 내렸습니다. 지연은 자신의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카카오톡을 열었습니다. 읽지 않은 메시지가 하나 있었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어요. 내일 미팅 자료 제가 먼저 정리해 둘게요. 지연의 손가락이 멈췄습니다.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준. 회사에서 최근 함께 일하기 시작한 프리랜서 디자이너. 30세. 검은 뿔테 안경을 쓴 남자. 항상 청바지에 흰 셔츠 차림이었습니다. 그녀는 답장을 입력했습니다. 지웠습니다. 다시 입력했습니다. 고마워요. 내일 봬요. 전송 버튼을 눌렀습니다. 순간 가슴 한쪽이 이상하게 두근거렸습니다. 지연은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왜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아니, 알고 싶지 않았습니다. 거실에서 소파 스프링이 삐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민호가 자세를 바꾸는 소리였습니다. 지연은 천장을 올려다봤습니다. 형광등이 깜빡였습니다. 언제부터였을까요? 이 집이 이렇게 낯설어진 것은. 그녀는 옷장을 열었습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을 봤습니다. 마케팅 팀 과장. 2 아이 엄마. 아니, 한 아이의 엄마.
누군가의 아내. 하지만 지연이라는 사람은 어디로 갔을까요? 옷장 안쪽에 오래된 원피스가 걸려 있었습니다. 파란색. 5년 전 민호와 처음 만났을 때 입었던 옷이었습니다. 지연은 그것을 만졌습니다. 먼지가 묻어 있었습니다. 이제는 입을 수 없었습니다. 사이즈도 맞지 않았고 입을 곳도 없었습니다. 휴대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혹시 커피 한잔 하실래요? 내일 점심 후에. 새 카페가 회사 근처에 생겼더라고요. 지연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멈췄습니다. 3초, 5초, 10초가 지났습니다. 좋아요. 그녀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휴대폰 화면을 끄려는 순간 거실 쪽에서 민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야, 맥주 있어? 지연은 눈을 감았습니다. 깊은 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습니다. 냉장고에 있어요. 가져다줘. 명령조였습니다. 지연은 일어섰습니다. 거울 속의 자신을 마지막으로 한 번 봤습니다. 무표정한 얼굴, 지친 눈동자, 그리고 그 안에서 무언가가 천천히 꺼져가고 있었습니다. 부엌으로 걸어가면서 지연은 알았습니다. 무언가가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되돌릴 수 없는 무언가가. 창밖의 빗소리는 더욱 거세졌습니다. 서울의 밤은 깊어갔습니다. 민호는 아침 7시에 눈을 떴습니다. 옆자리는 비어 있었습니다. 지연은 이미 일어났습니다. 샤워실에서 물소리가 들렸습니다. 평소와 다른 점이 있었습니다. 물소리가 너무 오래 지속되고 있었습니다. 거실로 나왔습니다. 지연의 가방이 소파에 놓여 있었습니다. 어제는 거기 없었습니다. 민호는 커피를 내렸습니다. 창밖으로 아침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4월의 봄이었습니다. 샤워실 문이 열렸습니다. 지연이 나왔습니다. 흰색 블라우스에 검은색 슬랙스. 머리를 말리며 거울을 봤습니다. 민호는 그녀를 관찰했습니다. 화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평소보다 진했습니다. 립스틱 색깔도 달랐습니다. 연한 핑크가 아니라 진한 레드였습니다. 오늘 중요한 미팅 있어요? 민호가 물었습니다. 지연의 손이 순간 멈췄습니다. 아, 네. 클라이언트 프레젠테이션이요. 대답이 0.5초 늦었습니다. 민호는 그것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지연과 준의 첫 커피 미팅이었습니다. 회사 근처 카페, 2층 창가 자리, 오후 1시 30분. 이 자리 뷰가 좋네요. 준이 말했습니다. 검은 뿔테 안경 너머로 그의 눈이 웃었습니다. 지연은 커피잔을 들었습니다. 손이 약간 떨렸습니다. 최근 프로젝트, 정말 디자인 센스가 좋으시더라고요. 지연이 말했습니다. 준은 고개를 가웃했습니다. 과장님 기획안이 워낙 명확해서요. 덕분에 작업이 수월했어요. 그는 지연을 똑바로 봤습니다. 5초간. 지연은 시선을 피했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강남대로의 차들이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준이 커피잔을 내려놓았습니다. 과장님, 요즘 피곤해 보이세요. 괜찮으세요? 질문이 조심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지연은 순간 당황했습니다. 회사에서 누구도 그런 질문을 하지 않았습니다. 민호도, 동료도, 상사도. 괜찮아요. 그냥 바쁜 시기라서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걱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그들은 자주 커피를 마셨습니다. 일주일에 2번, 그리고 3번. 대화는 업무에서 시작해 개인적인 이야기로 흘러갔습니다. 주는 지연의 말을 경청했습니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공감했습니다. 2주가 지났습니다. 금요일 밤, 야근 후 회식, 팀원 5명과 준. 이 차는 강남역 근처 와인바였습니다. 동료들이 하나둘 떠났습니다. 마지막에는 지연과 준만 남았습니다. 집에 일찍 안 가도 돼요? 준이 물었습니다. 지연은 와인잔을 비웠습니다. 남편은 신경 안 써요. 언제 들어가든. 목소리에 쓴웃음이 섞였습니다. 준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과장님 같은 분이 그런 대우를 받으신다는 게 이해가 안 가요. 그의 말이었습니다. 지연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준이 그녀를 봤습니다. 진지한 눈빛이었습니다. 저는 과장님이 정말 대단한 분이라고 생각해요. 일도 잘하시고 센스도 있으시고. 그런데 왜 스스로를 그렇게 작게 만드세요? 지연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얼굴이 뜨거워졌습니다. 와인 때문인지 그의 말 때문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비가 내렸습니다. 준은 우산을 씌워줬습니다. 택시를 잡으려 했지만 잡히지 않았습니다. 준이 말했습니다. 제 집이 가까워요. 잠실 쪽인데 잠깐 비 피하시다 가실래요? 민호는 지연의 휴대폰을 주시했습니다. 식탁 위에 놓인 핸드폰. 화면이 켜졌습니다. 카카오톡 알림이었습니다. 발신자 이름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메시지 미리 보기가 떴습니다. 어제 정말 좋았어요. 오늘도. 그 이유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지연이 재빨리 휴대폰을 집었습니다. 화면을 확인했습니다. 표정이 굳었습니다. 민호는 신문을 보는 척했습니다. 누구예요? 민호가 물었습니다. 목소리는 평온했습니다. 지연이 대답했습니다. 팀원이요. 오늘 회의 관련해서. 거짓말이었습니다. 민호는 알았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지연은 서둘러 집을 나갔습니다. 현관문이 닫혔습니다. 민호는 창가로 갔습니다. 아래를 내려다봤습니다. 지연이 주차장으로 걸어갔습니다. 차에 탔습니다. 출발했습니다. 민호는 자신의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지연의 위치 추적 앱을 켰습니다. 가족 안전용으로 2년 전 설치한 것이었습니다. 지도에 빨간 점이 움직였습니다. 강남 방면이었습니다. 회사 방향이 맞았습니다. 하지만 민호는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최근 2주간의 변화들, 늦은 귀가, 진한 화장, 새로운 향수 냄새, 그리고 무엇보다 그녀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집에 있을 때는 공허했지만 휴대폰을 볼 때는 살아있었습니다. 민호는 회사에 전화했습니다. 오늘 오후에 외근 나갑니다. 거래처 미팅이요. 거짓말이었습니다. 민호는 정장으로 갈아입었습니다. 차 키를 집었습니다. 준우는 어린이집에 있었습니다. 오후 3시까지 맡기면 됐습니다. 민호는 지연의 회사 근처에 차를 세웠습니다. 건물 맞은편 카페 2층이었습니다. 창가 자리에서 지연의 회사 입구가 보였습니다. 오후 1시 20분. 지연이 나왔습니다.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남자와 함께였습니다. 30대 초반으로 보였습니다. T 175cm. 검은 뿔테 안경. 청바지에 흰 셔츠.
캔버스 가방을 메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걸었습니다. 가까운 카페로 들어갔습니다. 민호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길을 건넜습니다. 그 카페로 갔습니다. 1층에서 주문하는 척하며 2층을 봤습니다. 창가 자리. 지연과 그 남자가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웃고 있었습니다. 지연의 표정이 밝았습니다. 집에서는 결코 보지 못한 표정이었습니다. 민호는 커피를 주문했습니다. 1층 구석자리에 앉았습니다.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카메라 앱을 켰습니다. 줌을 최대로 당겼습니다. 2층 창가가 보였습니다. 사진을 찍었습니다. 3장, 4장. 남자가 지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잠깐이었습니다. 5초. 하지만 분명했습니다. 지연은 손을 빼지 않았습니다. 민호의 손이 떨렸습니다. 커피잔을 꽉 쥐었습니다. 호흡이 거칠어졌습니다. 하지만 표정은 무너뜨리지 않았습니다. 사진을 더 찍었습니다. 오후 2시. 그들이 카페를 나왔습니다. 민호는 뒤를 따랐습니다. 50m 거리를 유지했습니다. 그들은 지하철역으로 갔습니다. 2호선. 잠실 방면. 민호는 같은 칸에 탔습니다. 반대편 끝자리였습니다. 지연과 그 남자는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속삭이고 있었습니다. 웃었습니다. 잠시역에서 내렸습니다. 민호도 내렸습니다. 그들은 역 뒤편의 오피스텔 단지로 향했습니다. 15층짜리 건물. 그들이 입구로 들어갔습니다. 민호는 차 안에서 기다렸습니다. 1시간, 2시간, 오후 4시 30분. 지연이 나왔습니다. 혼자였습니다. 머리가 흐트러져 있었습니다. 블라우스 단추가 하나 풀려 있었습니다. 민호는 핸들을 쥔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밝혔습니다. 숨을 참았습니다. 10초, 20초.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증거를 모으기로, 체계적으로, 철저하게, 그리고 그녀가 원하는 것을 주기로. 위자료. 하지만 반대 방향으로. 민호는 회사에 연차를 냈습니다. 이유는 개인 사정이었습니다. 부장은 묻지 않았습니다. 민호는 15년간 성실한 직원이었습니다. 오전 9시. 민호는 잠시역 근처 오피스텔 앞에 차를 세웠습니다. 조수석에는 DSLR 카메라가 놓여 있었습니다. 망원 렌즈가 장착되어 있었습니다. 오전 10시 30분. 지연이 나타났습니다. 검은색 원피스 차림이었습니다. 오피스텔 입구로 들어갔습니다. 민호는 카메라를 들었습니다. 셔터를 눌렀습니다. 연속 촬영. 6장. 오후 2시 15분. 지연이 나왔습니다. 그 남자 준과 함께였습니다. 두 사람은 입구에서 포옹했습니다. 5초간. 민호는 사진을 찍었습니다. 10장. 15장. 이것이 4번째 현장이었습니다. 민호는 서재에 앉아 있었습니다. 노트북 화면에는 폴더가 열려 있었습니다. 제목은 증거자료였습니다. 사진 파일 64개. 날짜별로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4월 15일부터 4월 22일까지. 각 사진에는 시간이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지연이 오피스텔에 들어가는 모습, 나오는 모습, 준과 함께 있는 모습. 또 다른 폴더가 있었습니다. 카카오톡 대화 내역이었습니다. 민호는 지연의 휴대폰 백업 파일을 복구했습니다. 클라우드 계정 비밀번호는 알고 있었습니다. 결혼 기념일이었습니다.
대화 내용을 읽었습니다. 지연준, 4월 18일. 오늘도 보고 싶어요. 당신만 생각나요. 준지연, 4월 18일. 나도요. 내일 또 만나요. 우리 시간. 지연준, 4월 20일. 남편은 정말 한심해요. 집에만 오면 소파에 누워 있어요. 대화도 안 하고. 준지연, 4월 20일. 누나는 그런 대우 받을 사람이 아닌데 나랑 있으면 행복하죠? 지연준, 4월 20일. 당연하죠. 당신이 있어서 살 것 같아요. 민호는 스크롤을 내렸습니다. 178개의 대화가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모두 출력했습니다. 프린터에서 종이가 나왔습니다. 28장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동영상 파일이 있었습니다. 오피스텔 건물 CCTV였습니다. 민호는 관리사무소에 갔었습니다. 경찰 신분증을 위조했습니다. 범죄수사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관리소장은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USB의 파일을 복사해줬습니다. 영상에는 지연과 준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15층으로 올라가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4월 15일, 17일, 19일, 22일. 네 차례였습니다. 민호는 폴더를 닫았습니다. 노트북을 껐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의 밤이었습니다. 불빛들이 빛났습니다. 아무 감정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분노도 슬픔도 아니었습니다. 차가운 결의만 남아 있었습니다. 지연이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민호는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TV는 꺼져 있었습니다. 준우는 친정 부모님 댁에 있었습니다. 지연은 그 앞에 섰습니다. 손에는 서류 봉투가 들려 있었습니다. 우리 이혼해요. 목소리는 평온했습니다. 연습한 듯 했습니다. 민호는 그녀를 봤습니다. 표정을 읽으려 했습니다. 죄책감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해방감이 보였습니다. 갑자기 왜? 민호가 물었습니다. 지연은 봉투를 식탁에 놓았습니다. 갑자기가 아니에요. 우리 관계 이미 끝난 지 오래예요. 대화도 없고 감정도 없고 그냥 같은 집에 사는 남남이잖아요. 그래서 이혼? 네. 그리고 지연은 잠시 멈췄습니다. 심호흡을 했습니다. 위자료를 청구할 거예요. 3천만 원. 당신 연봉이 더 높으니까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저는 경력 단절도 있었고 민호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습니다. 위자료? 당신이? 네. 법적으로 제 권리예요. 지연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민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요. 생각해 볼게요. 지연은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항이 없었습니다. 반박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더 편했습니다. 그녀는 가방을 들었습니다. 저 당분간 친정에 있을게요. 연락해요. 현관문이 닫혔습니다. 민호는 창가로 갔습니다. 지연이 주차장으로 걸어갔습니다. 차에 탔습니다. 출발했습니다. 민호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번호를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법무법인 정도입니다. 이혼소송 상담 예약하고 싶습니다. 강남역 인근 법무법인 정도 12층 상담실이었습니다. 책장에는 육법전서와 판례집이 빼곡했습니다. 증거가 확실하네요. 변호사 김정훈이 말했습니다. 43세, 이혼 전문, 승소율 87%였습니다.
그는 서류를 넘겼습니다. 민호가 가져온 증거 목록이었습니다. 사진 64장, 카카오톡 대화 178건, CCTV 영상 사건, 그리고 오피스텔 출입 기록까지. 김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부인 측의 유책 사유가 명백합니다. 간통죄는 폐지됐지만 민법상 부정행위는 여전히 위자료 청구 사유입니다. 제가 받을 수 있는 위자료는 부인에게 3천만 원, 상간남에게 3천만 원, 총 6천만 원 청구 가능합니다. 물론 실제 인정액은 판사 재량이지만 이 정도 증거면 거의 전액 인정될 겁니다. 민호는 침묵했습니다. 5초가 지났습니다. 진행해 주세요. 부인이 위자료를 요구했다고 하셨죠? 네. 김 변호사는 미소 지었습니다. 냉소적인 미소였습니다. 아이러니하네요. 본인이 유책 배우자인데 그게 가능한가요? 유책 배우자의 위자료 청구? 법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판례가 명확합니다. 이혼의 책임이 있는 쪽은 위자료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표정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내면에서 무언가가 움직였습니다. 차가운 만족감이었습니다. 소장 작성에 일주일 걸립니다. 송달까지 2주 정도 예상하시면 됩니다. 지연은 회사 책상에 앉아 있었습니다. 오후 2시였습니다. 준과 오늘 저녁 약속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휴대폰으로 레스토랑을 검색하고 있었습니다. 팀장이 다가왔습니다. 과장님, 로비에 누가 찾아왔는데요. 누구요? 법원 직원이래요. 서류 전달하러 왔다는데. 지연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1층 로비로 내려갔습니다. 정장 차림의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서류 봉투가 들려 있었습니다. 강지연 씨 맞으십니까? 네. 서울가정법원 소장입니다. 송달합니다. 봉투를 받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뜯었습니다. 첫 장을 봤습니다.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소송. 원고 강민호, 피고 강지연, 이준. 눈이 커졌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증거 목록이 나왔습니다. 사진, 대화 내용, 영상, 날짜와 시간까지 상세했습니다. 손에서 서류가 떨어졌습니다. 바닥에 흩어졌습니다. 지연은 그대로 무릎을 꿇었습니다. 로비 바닥, 대리석이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준이었습니다. 지연은 받지 않았습니다. 다시 울렸습니다. 또 울렸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알았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는 것을. 자신이 요구했던 위자료는 영원히 받을 수 없다는 것을. 그리고 대신 자신이 갚아야 한다는 것을. 로비의 사람들이 그녀를 봤습니다. 수군거림이 들렸습니다. 지연은 눈을 감았습니다. 숨을 쉴 수 없었습니다. 서울가정법원 3층. 조정실 402호. 흰색 벽. 긴 테이블. 양쪽에 앉은 사람들이었습니다. 한쪽에는 민호와 김정훈 변호사. 다른 쪽에는 지연과 그녀의 변호사. 중앙에는 조정위원이 앉아 있었습니다. 50대 여성. 법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양측 모두 조정의사가 있으신가요? 조정위원이 물었습니다. 민호 측 변호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원고는 조정 불가 입장입니다. 재판 진행을 원합니다. 지연은 민호를 봤습니다. 그의 얼굴은 무표정했습니다. 2주 전 로비에서 서류를 받은 이후
지연은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체중이 3kg 빠졌습니다. 눈 밑에 다크서클이 깊어졌습니다. 피고 측은요? 지연의 변호사가 서류를 넘겼습니다. 저희는 일부 조정 가능합니다. 위자료 금액 협의를 불가능합니다. 민호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낮았습니다. 하지만 단호했습니다. 원고가 청구한 금액 전액. 그것이 아니면 재판입니다. 지연의 눈에서 눈물이 났습니다.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민호는 그녀를 보지 않았습니다. 조정은 결렬되었습니다. 같은 날 오후 3시 지연은 회사로 돌아왔습니다. 사무실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동료들이 그녀를 피했습니다. 시선을 돌렸습니다. 수군거림이 들렸습니다. 책상에 앉았습니다. 컴퓨터를 켰습니다. 이메일 알림이 떴습니다. 인사팀장으로부터였습니다. 제목 면담 요청. 과장님, 오늘 5시에 인사팀으로 와주시기 바랍니다. 가슴이 내려앉았습니다. 팀장이 다가왔습니다.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과장님, 소문 들었어요. 지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팀장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회사 이미지에 문제가 될 것 같아요. 클라이언트 중에 보수적인 기업들이 많잖아요. 위에서 난리예요. 저는 그냥 제 개인 일인데요. 개인 일이 아니에요. 법원 소송까지 간 거잖아요. 게다가 상간 소송 상대가 우리 협력업체 디자이너라면서요. 지연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변명할 수 없었습니다. 오후 5시 인사팀. 팀장은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권고사직입니다. 한 달치 급여 보상하겠습니다. 제가 뭘 잘못했나요? 일은 제대로 했잖아요. 과장님, 회사는 신뢰로 돌아갑니다. 지금 상황에서 과장님을 계속 두기 어려워요. 서류에 서명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사무실로 돌아갔습니다. 짐을 쌌습니다. 박스 하나. 8년 동안의 흔적이었습니다. 퇴근길. 아무도 인사하지 않았습니다. 3일 후. 지연은 준에게 전화했습니다. 10번을 걸었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를 보냈습니다. 지연준 오후 8:33. 준아, 우리 만나야 해요. 이야기 좀 해요. 답장이 왔습니다. 이 시간 후였습니다. 준지연, 오후 14:11. 만나서 뭐 하게요? 이미 끝난 거 아니에요? 지연준, 오후 10:42. 무슨 소리예요? 우리 함께 새로 시작하기로 했잖아요. 준지연, 오후 10:45. 그게 3천만 원 물어내야 하는 시작인 줄 몰랐어요. 미안하지만 저는 그런 돈 없어요. 전화를 다시 걸었습니다. 이번에는 받았습니다. 준아, 제발. 누나, 그만해요.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이달 전에 다정함은 없었습니다. 처음부터 누나가 이혼하고 싶다고 했잖아요. 저는 그냥 위로해준 것뿐이에요. 진지한 거 아니었어요. 뭐라고? 솔직히 말할게요. 저는 누나가 기혼자라는 거 알면서도 만난 거예요. 재미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법적 문제가 될 줄은 몰랐죠. 지연은 숨이 막혔습니다. 그럼 나한테 했던 말들은 다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은 아니고 그냥 그때 그 순간은 진심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아니에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5초, 10초. 누나,
제발 저를 소송에서 빼주세요. 저는 3천만 원 없어요. 부모님한테도 말 못해요. 당신도 같이 책임져야 하는 거 아니에요? 왜요? 누나가 저한테 접근한 거잖아요. 제가 뭘 어쨌다고. 전화가 끊겼습니다. 지연은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친정집 작은 방이었습니다. 벽에 기댔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일주일 후 친정 어머니가 문을 열었습니다. 표정이 차가웠습니다. 얼마나 더 있을 거니? 엄마, 내 아빠가 화가 너무 많이 나셨어. 동네 사람들한테 소문 다 났어. 부끄러워서 못 다니시겠대. 저는 어디 가요? 그건 네가 알아서 해. 네가 한 짓인데. 아버지가 거실에서 나왔습니다. 60대. 은퇴한 공무원이었습니다. 얼굴이 붉었습니다. 당장 나가. 내일까지 짐 싸. 아빠, 제발. 내 딸 아니야. 결혼해서 다른 남자 만나고 이혼 소송까지 당하고 창피해서 못 살겠어. 문이 쾅 닫혔습니다. 지연은 바닥에 앉았습니다.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연락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친구들은 연락을 끊었습니다. 회사 동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검색창에 고시원을 쳤습니다. 월세 30만 원, 보증금 30만 원. 3평 남짓한 공간이었습니다. 같은 시각, 민호의 집. 민호는 준우와 저녁을 먹고 있었습니다. 아이가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아빠, 엄마 언제 와? 민호는 잠시 멈췄습니다. 아이를 봤습니다. 순수한 눈동자였습니다. 엄마는 조금 있다가 올 거야.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는 믿었습니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시 밥을 먹었습니다. 민호는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불빛들이 반짝였습니다. 그는 아무 감정도 느끼지 않았습니다. 분노도 슬픔도 후회도 아니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의는 이루어졌다고. 그리고 이제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휴대폰에 알림이 왔습니다. 변호사 김정훈이었습니다. 재판 일정 확정. 5월 23일 오전 10시. 준비 잘 되고 있습니다. 민호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감사합니다. 준우가 물었습니다. 아빠 웃고 있어? 민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밥 먹자. 하지만 그의 입가에는 미세한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차갑고 냉정한 미소였습니다. 판결문이 낭독되었습니다. 피고 강지연은 원고 강민호에게 위자료 3천만 원을 지급하라. 피고 이주는 원고 강민호에게 위자료 3천만 원을 지급하라. 친권은 원고에게. 지연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판사의 목소리가 들렸지만 내용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옆에 앉은 변호사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항소하시겠습니까? 지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돈이 없었습니다. 변호사 비용도 부모님께 빌린 것이었습니다. 법정을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민호와 마주쳤습니다. 그는 준우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컸습니다. 5살이 되었습니다. 엄마. 준우가 달려왔습니다. 지연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이를 안았습니다. 3개월 만이었습니다. 준우야. 엄마 어디 갔어? 보고 싶었어. 눈물이 났습니다. 참을 수 없었습니다. 민호가 다가왔습니다. 준우야, 가자. 아빠, 엄마랑 같이 가면 안 돼?
민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아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지연은 일어섰습니다. 민호를 봤습니다. 준우를 가끔 만날 수 있을까요? 민호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법원 결정을 따르세요. 월 1회 면접 교섭. 그게 더 이상 할 말 없어요. 민호는 돌아섰습니다. 준우가 손을 흔들었습니다. 엄마, 안녕. 복도에 지연만 남았습니다. 사람들이 지나갔습니다. 아무도 그녀를 보지 않았습니다. 6개월 후 서울 구로구 지연은 고시원 방에 앉아 있었습니다. 3평 침대와 책상이 전부였습니다. 창문은 작았습니다. 햇빛이 거의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시계를 봤습니다. 오후 9시 편의점 야간 근무 시작 시간이었습니다. 유니폼을 입었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34살. 하지만 40대처럼 보였습니다. 머리숱이 줄었습니다. 얼굴에 주름이 생겼습니다.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밖은 추웠습니다. 11월이었습니다. 코트는 없었습니다. 얇은 점퍼만 입었습니다. 편의점까지 10분 거리였습니다. 걸어갔습니다. 지하철역 근처 24시간 영업이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술 취한 남자였습니다. 담배를 샀습니다. 잔돈을 던졌습니다. 지연은 바닥에서 주워 담았습니다. 시급구 860원. 하루 8시간. 월급 236만 원. 여기서 고시원 월세 35만 원. 식비 30만 원. 휴대폰 요금 5만 원. 남는 돈은 150만 원이었습니다. 위자료 3천만 원. 매달 50만 원씩 갚기로 했습니다. 5년이 걸렸습니다. 그러면 손에 남는 돈은 100만 원이었습니다. 새벽 5시. 근무가 끝났습니다. 밖은 어두웠습니다. 비가 내렸습니다. 우산은 없었습니다. 그냥 걸었습니다. 고시원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방문을 열었습니다.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봤습니다. 곰팡이 자국이 있었습니다. 휴대폰을 켰습니다. SNS를 열었습니다. 검색창에 민호의 이름을 쳤습니다. 계정이 나왔습니다. 사진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준우와 민호. 놀이공원에서 둘 다 웃고 있었습니다. 날짜는 어제였습니다. 댓글이 달려 있었습니다. 아드님, 정말 많이 컸네요. 행복해 보이세요. 지연은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같은 시각, 청담동. 민호는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서 준우는 잠들어 있었습니다. 공룡 이불을 덮고 창밖을 봤습니다. 비가 내렸습니다. 도시의 불빛이 빗물에 번졌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회사 후배였습니다. 형님, 이번 주말에 소개팅 어때요? 괜찮은 분이에요. 민호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다음에요. 아직은 아닌 것 같아요. 사실이었습니다. 아직 마음이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준우도 적응하는 중이었습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괜찮아질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상처가 아물면 민호는 준우의 방으로 갔습니다. 문을 살짝 열었습니다. 아이의 얼굴을 봤습니다. 평화로웠습니다. 잘 자, 아들. 속삭였습니다. 문을 닫았습니다. 1년 후 겨울, 지연은 지하철역 계단에 앉아 있었습니다.
쉬는 시간이었습니다. 낮 12시. 오늘은 배달 일을 했습니다. 편의점 알바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낮에는 배달, 밤에는 편의점이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지연 씨? 저 이준이에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1년 만이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그게 위자료 때문에요. 저도 매달 갚고 있는데 부모님이 알게 됐어요. 집안이 난리예요. 지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지연 씨도 힘들죠? 우리 같이 감액 청구라도 해볼까요? 안 돼요. 왜요? 우리가 잘못한 거예요. 당연히 갚아야죠.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럼 나중에 다시 연락할게요.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다시는 연락 오지 않을 것입니다. 지연은 알고 있었습니다. 일어섰습니다. 배달 가방을 맸습니다. 다음 주소지로 향했습니다. 눈이 내렸습니다. 발이 시렸습니다. 장갑은 얇았습니다.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1년 전의 자신을, 회사 과장, 준우의 엄마, 민호의 아내. 그때는 불행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돌아보면 그것이 행복이었습니다. 준우의 웃음소리, 따뜻한 집, 안정된 일상, 모든 것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잃었습니다. 3천만 원의 위자료. 숫자였습니다. 하지만 진짜 위자료는 따로 있었습니다. 아들, 가족, 평범한 일상. 그것이 진짜 대가였습니다. 배달을 마쳤습니다. 다음 장소로 갔습니다. 하루에 40건.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같은 날, 준우의 학교. 민호는 학부모 상담을 마쳤습니다. 담임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준우 아빠님, 준우가 요즘 많이 밝아졌어요. 친구들이랑도 잘 지내고요. 감사합니다. 혼자 키우시는 거 쉽지 않으시죠? 괜찮습니다. 제가 해야 할 일이니까요. 학교를 나왔습니다. 준우가 운동장에서 놀고 있었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웃고 있었습니다. 민호는 그 모습을 봤습니다. 가슴 한쪽이 따뜻해졌습니다. 이것이면 충분했습니다. 아들이 행복하다면. 준우가 손을 흔들었습니다. 아빠. 민호도 손을 흔들었습니다. 웃었습니다. 진심으로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하얀 눈송이들이 내렸습니다. 깨끗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과거는 끝났습니다. 상처는 남았지만 아물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나아갈 시간이었습니다. 민호는 준우에게 걸어갔습니다. 아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집에 가자. 응. 둘은 걸었습니다. 눈 내리는 거리를 함께.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